여기 보이는 차량은 D56 코나 1.6 터보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2륜 트림에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N 퍼포먼스 패키지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설명드리는 기능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래요. 우선 차 키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입니다. 여기 차량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놓으면 씁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쓰고요. 이 밑에 쪽 버튼 이걸 누르면 후진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오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서죠. 그리고 다시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 위에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요. 이것도 트림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고 계시면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와 함께 닫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보시면은 이쪽 잠금하고 열리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원격으로 윈도우 차량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누르고 계시면 파워 윈도우만 적용되어 있는 부분만 열리고, 다시 잠금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사이드미러 접히면서 원격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구 여는 거는 이 운전석 왼쪽 밑에 그냥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시고 돌려서 여시고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나게 잠그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넷 여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한번 당기시고, 이렇게 그냥 열면 안 열리거든요. 이 현대 마크 밑에 보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좌측으로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코너가 신기한 게 이 꼬챙이가 아닙니다. 에어가 다 있어서 꼬챙이를 안 끼우셔도 돼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팍 닫으시면 되고요. 트렁크는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닫으실 때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 놓으시고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3번 울리고 열릴 거예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아까와 같이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다 아실 테지만 요거 이렇게 하면 높이가 올라갑니다. 뒤쪽을 올려주시면 높이가 올라가고, 뒤쪽을 내려주시면 높이가 내려가요. 근데 올려주시면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구조상 이 앞쪽을 들어주시면 시트 이 앞의 높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 이건 이제 럼버 서포트. 이 버튼을 누르면 등 부분이 들어가요. 이거 2A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꾹 누르고 계시면 알아서 무중력 상태의 자세로 설정이 되고요. 다시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멈추고 싶으실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톡 쳐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기준으로 8시 방향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조등 높이 조절 버튼입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헤드라이트 높이가 낮아지는 거고, 0으로 놓으시면 가장 높게 비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끄는 버튼인데, 지능에 파묻혔을 때나 눈길에 파묻혔을 때만 누르시고 나머지는 그냥 안 누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 안에서도 꾹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려요. 닫으실 때는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걸리고 누르시면 해제가 돼요. 핸들 조절 버튼은 수동인데 그냥 요거 풀고 이 상태로 조절하시고 다시 잠그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도어에 있는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설명 드릴 텐데,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해당 포지션이 해당 번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게 설정을 해 두시고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LR 요 버튼이 있어요. 토글 형식으로. 왼쪽 사이드 미러에 나는 조절하겠다 라고 하면 L 쪽에 놓고, 이렇게 만약에 바깥으로 하면 사이드 미러가 바깥으로 움직이고요. 안쪽을 누르면 들어오고, 아래, 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L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하향을 해요. 이쪽이 L로 돌아간 상태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더 아래로 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R로 놓고 후진을 놓게 되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가 하향을 비춰주면서 주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시다시피 수동으로 문 잠그고 여는 거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 조수석하고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가 달려 있어서 그냥 한번 쭉 누르시면, 올리는 것도 한 번만 세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2열에서 창문이 안 열려요. 자, 이제 핸들 보시면 왼쪽에는 주행 보조 장치,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조향 보조랑 같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게 되면 계기판에 리밋 30km라고 떠요. 이 상태에서는 30km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이 속도가 리밋이 돼요. 해제시키려면 다시 꾹 누르고 계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쓰시진 않을 거예요, 이 속도 제한 장치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요거는 계기판 가운데 이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 여기 옆에 점들이 있거든요. OK 버튼을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시면 각 설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버튼은 이 OK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누적 정보를 초기화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OK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여러분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계실 때 차간 거리를 조절하시는 버튼이에요. 누를 때마다 4, 3, 2, 1 이렇게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는데 웬만하면 3단계, 2단계 정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는 조향 보조. 아까 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나 국도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도만 세팅이 됩니다. 그럴 때 조향 보조를 같이 켜주시면 조향을 보조해 주고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저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게 꺼진 상태고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일정 속도 이상이 돼야 이 기능이 켜지기 때문에 그때는 저게 초록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두 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음성인식 버튼, 추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전화를 걸고 받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고 계신다, 음악을 듣고 계신다 하면 트랙 넘길 때 아래 위로 넘기시면 되고, 요거는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누르시면 음소거가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기어는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돌리면 D, 이렇게 돌리면 R, 이쪽은 파킹, 살짝만 돌리면 N단으로 들어갑니다. 핸들 왼쪽 이 레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가 돼 있으면 조도 센서를 받아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 켜주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주고 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토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게 오토 하이빔이 들어가 있어요. 오토 하이빔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밤에 차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계기판에 지금 오토라고 떠 있잖아요. 이때 조도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빛이 너무 없으면 자동으로 상향등 켜주고요. 빛이 있으면 혹은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자동으로 상향등 꺼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밀면 꺼져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와이퍼 작동하는 건데, 오토로 놓으시고 감도는 요걸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3단계로 돼 있는데 너무 느리다, 나는 이제 시야에 방해가 된다, 그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하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후면, 저렇게 후면 와이퍼 작동하는 거, 이렇게 이걸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잠깐만 여기 놓을게요. 이걸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면 여기 전체를 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놓고 푸시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튀어나와요. 이렇게 양쪽씩 넣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아요. 투박하지만 가장 쓸모있는 기능. 빌트인 캠 2가 적용된 차량들에는 이쪽에 SD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영상 확인할 때 와이파이로도 되겠지만 넣기가 힘드네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있는 버튼 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1열에 다 열선이랑 통풍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3, 2, 1단계로 돼 있고, 3단계인데 끄고 싶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끄셔야 돼요. 요것도 눌러서 끄시고, 핸들 열선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건데 2단계로 조절이 돼. 2단계로 했는데 너무 뜨겁다, 뭐 1단계로 다니시면 되고, 끄실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드라이브 모드는 양방향으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에 있다가 에코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노말로 갔다가 에코로 하고 싶다 그럼 왼쪽으로 한 번 더, 양방향으로 하는 게 조절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쪽 서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모니터, 요거는 주차 보조장치 켜실 건지 끄실 건지, 조수석, 열선, 통풍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핸드폰을 놓으시면 되고, 에어팟 맥스 같은 거 여기에 충전되냐?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C타입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C타입에 핸드폰을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요거에 불이 켜져 있으면 충전만, 그리고 요거에 불이 켜져 있으면 차량하고 연결하고 충전하고 같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으로 사용하실 때 요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눌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요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휴대폰 올려놓고 무선 충전이 되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12V는 이렇게 눌러서 푸시 타입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누르는 거 아니에요. 뒤에 안전벨트 했는지 경고등이 여기에 뜨게 돼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공조 관련 버튼들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다니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온도만 조절하시면 사시사철 내가 맞춰놓은 그 온도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게 풍량이고 이게 풍향, 이게 올리면 수동으로 풍량이 올라가고 줄어들고, 올리면 한 번씩 이렇게 내려도 되고, 온도 올리시는 거는 아래 위로. 이거 직관적이라 좋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끄실 때는 이렇게 내기, 여러분들께서 지금 외부에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외기, 내기로 장시간 주행하면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기로 주행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조수석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전석 온도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싱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 온도 기준으로 양쪽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남자친구는 더운데 여자친구는 춥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운전석은 21.5도로 나오고 조수석은 24.5도로 나오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성해 제거 버튼. 좀 추운 시기에는 우리가 터널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내 외부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앞유리랑 이제 운전석 1열 창문에 성해가 엄청 빨리 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그냥 없애주니까. 그리고 이 버튼은 후면 열선하고 사이드 미러 열선이 같이 켜지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겨울철에 혹은 비가 왔을 때 이걸 눌러 놓으시면 이 시야에 방해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에어컨 버튼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어컨이라고 하면 시원하게만 하는 버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겨울철에도 항상 에어컨을 켜놓고 다니시는 게 좀 더 쾌적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를 보시면 전원, 그리고 이 튠 버튼,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거는 비상등, 요거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화면이 떠요. 이쪽에 앱이 저는 블루투스 오디오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블루투스, 그다음 전화 돼 있고, 옆으로 넘기시면 다양한 설정을 그냥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요 홈 화면이 그냥 거의 무쓸모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내비도 잘 잡고 상당히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맵 버튼, 요걸 누르시면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던지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와요. 초행길을 가신다든지 할 때는 많이 쓰실 버튼이고요. 서치 버튼 누르면 뭐 요건데 거의 쓰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요새는 음성 인식률이 좋아져가지고 웬만하면 요거 누르고 다 주소를 얘기하면 다 찍어줍니다.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뭐 블루투스 오디오나 라디오, 뭐 DMB 이렇게 다 활성화 시킬 수 있고, USB 음악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거의 뭐 쓰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트랙이나 요거는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채널을 변경하거나, 블루투스 오디오로 노래를 듣고 계신다면 트랙을 넘기거나 하는 버튼인데, 웬만하면 요새 다 요걸로 하니까 조수석에서 할 때는 눌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쓰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입맛에 맞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여기 핸들의 이 별표 버튼이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셋업 버튼을 눌러볼게요. 차량 설정에 모두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차량을 딱 받으시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하실 텐데 기기 연결 누르세요. 그리고 신규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블루투스에 코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페어링을 끝내주시면 지금 이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그다음 버튼, 여기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죠. 사용자 버튼 별표 안에 안 칠해져 있는 거 요거, 그리고 사용자 버튼 별표 안에 칠해져 있고 핸들이라고 써져 있는 건 요거, 모드 버튼 요거. 자, 요거는 볼륨하고 튠 기능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 축적을 조절할 때 대부분 요거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에서 여기가 멀어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꿔놓으면 순정 내비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위치 바꾸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렇게 되면 돌려주시면 바로바로 지도의 축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핸들에서 볼륨 조절이나 음소거가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용자 버튼 별표에 이제 어떤 걸 하실 건지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운전자 보조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조 설정이 되고, 요걸로 해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옆자리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 그냥 화면 꺼버리게. 이 상태에서는 하나밖에 기능을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모드 버튼, 핸들에 있는 이 모드 버튼인데 이건 다중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자연의 소리까지 내가 체크를 해놨다 라고 하면 요거 한 번 누를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인데 여러분들 내비에 차량 기본적인 속도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 차량 속도를 표시를 해줘야 내가 목적지를 찍지 않아도 현재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알 수 있고요. 이런 거 경로선 교통정보 같은 것들도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 증강현실뷰 이런 거는 안 써도 돼요.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도의 글자 크기가 좀 작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글자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요것도 좀 켜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어딘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좀 있으면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차량에 들어가세요. 차량에 들어가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다 하시는 건데요.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어차피 차간거리에 핸들에서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가속이 너무 빠르다, 무섭다 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요. 반응 속도는 웬만하면 3, 4단계로 하세요. 반응 속도가 느리면 앞차가 급하게 끼어 들어오다 보면 이제 반응을 늦게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반응 속도는 3, 4단계, 그리고 가속 강도는 나는 뭐 풀가속을 차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웬만하면 3단계, 그리고 좀 무섭다 라고 하면 이렇게 1단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속도 제한은 건드리실 거 없고요. 경고 방식은 경고 음량이 너무 크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요거는 좀 켜두세요. 이렇게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지만 경고음 발생 시 오디오를 줄여야 좀 더 경고음을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할 때 또 노래를 크게 듣고 계시면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켜주시면 안전 운전할 때 좋죠. 운전자 주의 경고는 건드리실 일 없고요. 주행 안전도 뭐 건드리실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 안전도 웬만하면 건드리실 게 없는데 이것도 뭐 크게 사용하실 건 아닌데 안전을 위해서 켜두시는 것도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운전자 보조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 공조로 들어가시면 외부 공기 차단에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워셔액을 뿌리시게 되면 영하 4도인가 5도 미만에서는 이제 작동을 안 하는데 그 이상 온도에서는 에탄올의 향이 들어오지 않게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줘요. 그리고 터널 구간할 때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내기로 바꿔주고, 기타 차단 구간도 뭐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렇게 켜두시면 되고요. 시트에 들어가시면 열선 통풍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통풍이나 열선이나 핸들 열선이나 이렇게 자동으로 켜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웬만하면 켜놓으세요. 왜냐면 이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때 조절했다는 표시가 나와야 돼요. 조절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도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지 액세스라고, 우리가 시동을 끄고 이제 차 문을 열면 이렇게 시트가 이동을 해요. 그 길이를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3회 깜빡임으로 돼 있는데 뭐 5회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원터치로 작동을 했을 때 몇 번을 깜빡일 건지, 3회는 좀 부족한 느낌이고 5회 정도가 알맞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건드리실 일이 없고요. 도어에서 자동 잠금 해제, 이걸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놓으세요. 웬만하면 이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차량에서 내려서 뒤에 짐을 뺀다 뭐 이럴 때 훨씬 수월하게 뺄 수 있고 편하게 뺄 수 있기 때문에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건드리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에 가셔서 실내 무드 조명을 들어가시면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더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면 색상을 못 바꿔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차를 사면 이 사용 설명서를 줘요. 다 안 읽으실 거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도 차량을 똑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냥 간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그래도 몇 천만 원짜리 구매하신 건데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가 몰랐던 기능들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저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읽거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기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이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영상은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다만 코나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50대 혹은 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도 다 타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차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이 차량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